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냠냠. 와그작.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닐드럭 말 개발 중인 라우어 멀티는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사실 라오어 쪽이 그러니까 언차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멀티플레이가 약간 평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없기도 했고 있기도 했고 평이 좋기도 했고 나쁘기도 했고 좀 그렇죠. 약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 라스트 오브 어스 멀티플레이를 되게 야심찬 프로젝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무게중심을 많이 싣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그냥 라우어는 싱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멀티를 왜 자꾸 왜 끼워넣으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하고 이게 다른 유저들하고 좀 확실히 보는 게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게 없는 걸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게 왜요? 왜 아쉽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차티드 할 때 혹시 멀티 했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언차티드 멀티를 재밌게 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쉽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서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멀티플레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마케팅이나 이 세일즈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힘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언차티드도 마찬가지고 라오어 같은 경우도 그냥 싱글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네. 스토리가 재밌고 그런 싱글 플레이가 재밌는 게임인데 굳이 저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끼워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보통 저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토리하고 연계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따로 만드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맞아요. 싱글 게임하고 멀티 게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작사를 따로 두잖아요. 멀티 맞아요. 게임 제작하는 쪽하고 싱글 게임 제작하는 걸 따로 두는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좀 힘을 싣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뾰로롱. 자, 다음 뉴스입니다. 루머인데요. 기어즈 3부작 리마스터 콜렉션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여기 약간은 의외의 뉴스라고 해야 되나? 루머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자, 기어즈 부어 다들 좋아하시는 시리즈일 텐데, 1, 2, 3를 리마스터로 지금 내놓으려고 한다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애매한 게 그럼 1은 유이가 나왔잖아. 나왔었죠. 2, 3는 유이가 또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엑시엑 나올 시절에 기어즈 부어 2나 3 같은 경우에 엑시엑으로 돌리면은 이네스드가 이네스드가 지원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다시 리마스터한다? 리메이크가 아니고 리마스터를 의미가 있나? 그 의미도 전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은 사실은 리마스터를 해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랄까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부담이 없는 게 게임 패스에 들어오니까. 아, 그치. 게임 패스에 들어오니까. 뭘 하든 어차피 게임 패스에 들어올 거라서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은 없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유이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에 유이로 나오면서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의아했던 게 원은 유이가 나왔는데 2, 3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리마스터를 하지 말고 2하고 3 유이를 내라. 그렇지. 그게 맞지. 그러면 되지. 어차피 다 게임 패스에 올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1, 2, 3 합본으로 리마스터 뭐 싸게 올라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가격 안 사도 돼. 비싸도 돼. 비싸도 게임 되지. 하나 10만 원씩 받아도 돼. 괜찮으니까 유이를 내라. 그냥 제대로 리메이크를 해라. 리메이크를.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일단 어쨌든 현재 루머니까요. 그렇죠. 리마스터 컬렉션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루머인데 그따위 거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네. 뿌리링. 자, 다음 뉴스입니다. 스켈 앤 본즈 6번째 발명기. 와, 얘네들 진짜 이게 봤더니 유비가 정책을 좀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비식 공장이라고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유비 그쵸. 공장이라고. 그래서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게임을 발매하는 게 아니라 완성도를 좀 높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6번째 발명기는 좀 심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궁금하냐면요. 뭘로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액원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엑시엑
전용으로 그러니까 이 현세대기로 나오는 거야, 구세대기 같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뭐 PC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다음 세대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언제? 조금 의아하고요. 지금 근데 연기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연기한 건 또 아니라서 차라리 한 번에 한 2년 3년을 연기를 그렇지. 해버리든가. 보면 조금씩 한 6개월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많이 게이머 경력을 오래 하면서 잘 알죠. 자주 한 게임 치고 좋은 게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두 번 길게 연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2022년 12월에 발매를 하려고 했다가 우리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1년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하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근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대로 내놓기는 너무 게임이 구린데 어떻게 손볼 거 없나 했는데 손보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어 그냥 대강 내자 해서 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저 느낌이 말하면. 저거거든요. 사실은 돈을 빌렸어.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아야 돼.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전날에 전화해서 내일 갚아야 되니까 바로 오늘 전화해가지고 야 일주일만 좀 이따 줄게 뭐 이런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 일주일 정도 뭐 그랬더니 또 일주일 또 지나니까 또 야 다음 주에 또 줄게. 지금 안 된다. 막 이렇게 식으로 연기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괘씸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좋지. 처음부터 한 2달만 있다가 그래. 아니면 지금 요즘 돈이 좀 쪼들려서 그러니까 한 반년만 좀 더 빌리자.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그게 차라리 나아요. 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 반년 동안에 대한 반년 그래 계획을 세워두잖아. 그래 빌려준 거니까 그래 반년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질질 끌어갖고 반년이 가. 근데 이게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미안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기가. 자꾸 갚아라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꼭 그런 거라니까. 이게 유저들한테 미안하니까 조금씩 연기하는 느낌인데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렇지.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 이게 미안한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불안해요, 진짜 솔직히. 맞아. 야 이러다가 안 갚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지금 이거 개발 시작한 지 10년 되거든요. 10년째예요, 올해가. 자, 우리 이런 식으로 개발 연기해서 망한 게임들 많이 하잖아. 대표적인 게 이거 둠도 아니고 제목 뭐지? 듀크 누kem 포에버.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기. 듀크 누kem 그 동상 그 시키 저거. 자, 어쨌든 망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쵸. 이거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그래갖고 기사를 좀 봤는데 유비가 지금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게임 3개를 취소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비가 조금 태세를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게임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야금야금 연기는 좀 보기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모노라이즈 앱바 PC 판 크로스 세이브 지원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이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스팀판은 아니고요. PC판이라고 하는 게 스팀판은 아니고 윈도우 스토어판. 보통 우리 게임 패스로 플레이할 때 이제 윈도우 스토어에서 구입한 게임이나 그쪽에서 즐기는 게임은 엑시엑하고 크로스 세이브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세이브로 접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액박판하고 PC판이 같이 크로스 세이브 지원되는 거라서 이건 되면 좋죠. 근데 진짜 열받네. 네. 나를 스팀으로 샀는데. 못하지, 그럼. 존나 열받네, 진짜. 약간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거 클라우드 세이브 방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스팀판도 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지금 다시 시작하자니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조금 약간 고민되긴 합니다, 이거. 이게 제가 그 윈도우 게임 중에 요새 계속 하는 게 중간중간에 하는 게 그거예요. 뭐죠? 무슨 트래블러? 옥토패스 트래블러. 오토패스 트래블러를 하는데 그게 이 크로스 세이브가 되니까 되게 좋은 거야. PC로 했다가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이 되니까 클라우드에서도 했다가 왜냐면 스팀판으로는 클라우드로 하면 되거든요. 그 스팀 덱으로는 클라우드로 하고 그다음에 PC 가서 다시 PC판 하고 세이브가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야. 크로스 세이브가 진짜 한번 맞들리면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이게 스팀도 마찬가지로 스팀 그 세이브 연동이 그 클라우드 세이브 연동이 정말 좋거든요. 스팀도 어디 단말에서 하냐에 따라서 다 동일한 세이브로 연동하니까. 근데
이게 스팀이랑 또 윈도우 스토어랑 나누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지. 요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스팀하고 윈도우 스토어 쪽이 그 세이브 연동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이브가 되는 그 서버 쪽이 그 아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드물게 되는 것들은 보통 그 유비소프트 게임처럼 이제 마소 쪽이나 스팀 쪽의 클라우드 세이브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체적인 세이브 클라우드 세이브 공간을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로 뭐 EA 게임이나 아니면 오리진 아까 말씀 유비 쪽처럼 그런 유플레이 쪽 게임 이런 게임들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게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됐으면 더 좋긴 했을 텐데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런 거고. 편법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이브가 어떤 파일로 저장되니까 그 파일을 다시 복사해가지고 뭐 설치된 폴더를 바꿔가지고 뭐 그쪽에다 넣거나. 윈도우 스토어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맞아. 윈도우 스피드는 로컬에 아예 어. 세이브가 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근데- 아쉽습니다. 네. 근데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가요. 클라우드 세이브 되는 게 맞들이고 나면 이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진짜 편해요. 맞아요. 뭐 따로 내가 세이브 데이터도 옮기고 플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옮기고 막 어쩌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액박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스4랑 플스5 세이브 연동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하는 그치, 안 게임만 또 지원되니까. 심지어 플스4에서 5로는 되는데 5에서 5에서 4는 안 4는 돼. 또 안 돼. 대부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짜증나죠 사실.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윈도우, 그러니까 엑스박스 계열은 그런 거는 크로스 세이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마소 측에서 처음 이 기능을 얘기할 때 스마트 딜리버리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걸. 맞아요. 우리가 하면서 야 뭐 이거 대단한 기능이라고 이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스마트 그랬어. 딜리버리 스마트는 또 뭐야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만 하면 스마트래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스마트 뭐 했는데 요즘 보면요 그거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와 그 기능 진짜 스마트하구나 진짜 좋은 기능이구나. 근데 진짜요. 진짜 이거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 진짜 알아요. 이게 그렇죠. 특히 그 윈도우 스토어에도 있고 그다음에 엑스엑도 있는 상황에서 엑스엑을 막 하다가 뭐 딴 데 가서 또 뭐 3090이나 뭐 4090 그래픽 카드로 있는 좀 더 멋진 그래픽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보고 싶은 그치.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다시 PC에서 똑같은 세이브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편해 그게 진짜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엑스엑이랑 XS가 40만 대 돌파했다는 기록이네요. 일본에서 저 그쵸. 정도 팔렸으면 많이 팔렸네요. 네. 네, 엄청 잘 팔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엑스박스 시리즈 중에서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거는 360이죠. 그렇죠. 너무 잘 나왔으니까 또 360은. 네.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플스3에 비해서 360이 먼저 나왔다는 거. 그렇죠. 약 1년 정도 먼저 출시했다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초기판 구획박 그 시절에 이제 엑스박스가 일본에서 시장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나서 360 나올 때는 일본 게임 제작사들을 많이 포섭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당시에 특히 JRPG, RPG 게임 만드는 회사들을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엑스박스 360 전용 게임들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뭐 블랙 드래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치. 무슨 헬즈 오브 오디세이 베스페리아 맞지?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뭐 로스트 오디세이 아까 로스트 그거나 뭐 오디세이도 이런저런 것 있었고. 로스트 오디세이 맞나 제목이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인피니티 뭐 있었는데 인피니티 언디스커버리였나?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어. 네 이런저런 로스트 렘넌트 그런 것도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쪽을 가면서 360은 진짜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렇죠. 하드 캐리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시절 잊고 바보짓 하고 나서 에곤 때 완전히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완전 망했죠. 에곤 봐봐요. 네. 지금 아직도 114. 와, 저게 11만 4천인데. 11만 4천 대가 말이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시리즈 X가 40만 대인데. 그치. 그러니까 엑스박스 시리즈 XS 합해서 40만 대가 지금 팔렸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360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일본 시장에서 다시 엑스박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좀 되찾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네.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 자주 놀러 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360 시절에는 뭐 요도바시 카메라나 뭐 일본 쪽에 이제 게임샵들 이런 데 가면 그러면은 엑스박스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액원 시절로 넘어가서 다 가고 뺐지. 나서 다 없어졌어요. 다 거의 뺐어. 다 없어졌었어요. 맞아요. 남아있더라도 진짜 조금 남아있는 정도 수준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보통 플스 쪽 기존 게임들은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할인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프로모션 이런 게 많은데 엑스박스 쪽은 할인이 없었어요 그때. 맞아. 왜냐하면 어차피 거의 안 사가니까 사갈 놈은 그냥 정가로 사가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안 팔리니까 할인한다고 잘 팔리지도 않아 어차피 엑스박스 쪽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다시 이제 약간 시장을 찾아가는 편이라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한쪽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은 좋네요. 네, 다쿠님이 질문 하나 갑자기 하셨는데 일본은 PC 게임 안 하고 콘솔 게임만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콘솔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긴 해요. 음. 가정식 콘솔 문화가 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식이 PC로 게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인식 자체가 콘솔로 게임하는 게 편해서. 그리고 게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콘솔 게임기라 이거는 게임만 하는 거고 PC는 뭔가 저는 일하는 도구라고 옛날부터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도 뭐 일본 게임, PC 게임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콘솔 게임 문화가 되게 잘 잡혀 있다. 일본은 유럽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PC 시장이 약간 설명이 길어집니다. 일본 PC 시장이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해외하고 다르게 흔히 말하는 갈라파고스 영향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MSX 그러니까 IBM PC 기반을 쓸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 그때 넘어갈 때 MSX라든지 맞아요. 그 PC 980일, PC 8801 이런 것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쪽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구나. 호환하려면 몇 가지를 거쳐야 되는 컨버전이라고 하나? 어쨌든 이걸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만의 시장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콘솔 시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게임 시장에서 콘솔 회사 제일 큰 게 뭐예요? 소니? 닌텐도? 마소인데 1위, 2위가 소니하고 닌텐도 둘 다 일본 회사잖아요. 그렇지. 자,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봅시다. 20년 전이라고 치면 닌텐도, 세가, 소니. 셋 다 일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쪽은 콘솔이 강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콘솔 하던 사람들은 계속 콘솔만 하고 좀 PC 쪽은 PC로 게임하기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콘솔 시장이 훨씬 좀 큽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데요. 그 패드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키보드로 게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키보드로 게임하는 게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본도 같은 입장이 많을 거야. 아마 콘솔로 하는 패드로 계속 게임하다 보면 패드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저 미드나잇 선즈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PC판도 그 패드로 했어요. 패드가 훨씬 편해요. 저는 진짜로. 키보드 마우스가 아제트는 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저는 무조건 패드가 훨씬 편했어요. 그게 왜 편한지 왜 불편한지는 나중에 리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아항. 자, 다음 뉴스입니다. MS, 애플 인수, 구글, 엔비디아, FTC의 우려 표현이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마소하고 애플의 인수가 지금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스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닌텐도 이런 쪽은 상관없다. 우리는 그거 찬성한다. 이런 쪽으로 한 대 반해서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 지금 나온 기사로는 구글하고 엔비디아는 그거에 MS하고 애플의 인수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쪽이 문제가 아니라 마소가 이제 라이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쵸. 마소하고 이 라이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MS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구글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MS 자체가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애플을 인수했을 때의 그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건 여러 가지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글이 애플을 상대로 하면, 정확히 하면 블리자드, 정확히 더 들어가면은 이제 킹 같은 경우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 산하의 다른 게임사들을 상대한다고 치면
약간의 가벌 관계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구글이 더 큰 회사니까. 그렇지.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글이 어느 정도 우선은 해서 이제 그 약간 좀 약간 유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가 있는데 액블을 만약에 마소가 인수를 하면요. 그쪽 게임들을 구글 이 스토어나 이런 쪽에서 할 때 마소하고 상대해야 되거든요. 마소가 덩치가 너무 커요. 가불 관계가 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싫어서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들 이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유불리를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보통 유불리 크게 없다 싶으면 그냥 찬성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모바일 시장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마소가 액불을 인수했을 때의 그 파장력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요거는 소니 측은 콘솔 시장에서의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구글이나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시장이나라든지 뭐 스트리밍 시장 이런 쪽에서의 파괴력에서 MS가 가지는 부분이 너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 소니처럼 완전히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좀 약간 우려되는데 그거 좀 조금 그런데 정도의 뉘앙스 그렇죠. 라고 합니다. 뭐 저 정도 스테이트는 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불리하지. 좀 쫄긴 하지. 쫄리지. 저렇게 되면. 굳이 그걸 꼭 인수를 해야겠니? 꼭 요 정도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아직.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뾰로롱.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알파 개발자 쇼케이스에서 주요 게임들의 출시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엑스박스 쇼케이스 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거의 하는 걸로 나왔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해 기대작들 엑스박스 쪽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출시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공개해야죠. 이제 좀 공개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재작년 쇼케이스였나 그때쯤에 뭔가 대단한 게 많이 나올 것처럼 했는데 연기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출시이 안 잡히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포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아까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 잡혔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엘드 스크롤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엘드 스크롤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이제 되는지 부분. 엘드 스크롤 온라인도 진짜 한글 좀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소 쪽에서 이제 공개했던 게임들의 정확한 출시일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네. 뿌리링.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일루미네이션에서 젤다의 전설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뭐 나쁘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게 근데 젤다의 전설 애니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니,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 거지? 저거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링크와 젤다의 그 티키타카? 19금인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 네. 일단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고요. 다 루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극장판 애니인지 아니면 뭐 TV판 애니인지 넷플릭스 애니인지 이런 것들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제작 중이다라고 제작 중이다도 아니에요. 제작할 거다라는 정도 수준이라 아직은 나온 게 아니고요. 아마 좀 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바바바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바인다 남코에서 테일즈 시리즈 리마스터 리메이크에 대한 의견 수집 중이라는 뉴스가 있네요. 이거는 괜찮죠. 그렇죠. 네, 테일즈 시리즈 다시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리메이크여야지. 리마스터는 이제는 좀 그렇고. 리마스터는 하지 마 이제. 리메이크를 해야죠. 테일즈 시리즈 괜찮은 거 되게 많죠. 네. 그렇죠. 사실 리마스터가 좀 그랬던 게 아까 그 엑스박스 360 시절에 네.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 진짜 베스페리아. 재밌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당시에 처음에 엑스박스로 베스페리아 나오고 플스 3로 F였나 해서 추가 붙어가지고 지금 좀 더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는 재밌었습니다. 그때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360 시절에 정말 360 전체 즐겼던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거 5개 꼽으라고 했을 때 무조건 들어갈 게죠.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인데 근데 이번에 하면서
이게 이런 게임이었나? 그 판타지아가 그건가? 그게 그 악보 그리고 막 그 음악적인 거 막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판타지야? 판타지아가 그건 거였나? 테일즈 오브 아닌데 판타지아. 악보 그리고 있었다고? 아니 그 360 때 360 시절에? 360 시절에 응. 그러니까 무슨 쇼팽이었는데 쇼팽의 꿈. 쇼팽이 그건 이터널 이터널이 맞다. 이터널스 나왔다. 그건 제작사가 달랐던 것 같은데. 나 그거 다시 리메이크 됐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되게 재밌게 그치. 했거든요. 그것도 재밌죠. 그거 재밌기는 한데 그게 제일 큰 단점이 맵이 더럽게 복잡했어요. 복잡했지. 맞아. 복잡했어. 그래서 한 중반만 넘어가도 던전 하나 깨려고 하면 몇 시간씩 걸리는 게 기본인 수준인데다가. 근데 되게 재밌게 했어 나는 그거를. 게임은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게임은 되게 재밌는데다가 그게 제목이 쇼팽의 꿈이잖아요. 맞아요. 음악이 쇼팽 음악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았어. 그때. 그때 너무 재밌게 해갖고 그거 리메이크. 근데 그게 테일즈 시리즈가 아니었지. 맞아. 네, 그렇죠. 판타지아가 그 흰색 옷 입고 그 여자 이 드레스 입은 여자 나오는. 맞아요. 맞죠. 그게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쇼팽의 꿈 때 처음 나온 거. 맞아. 그것도 리메이크. 괜찮죠. 판타지아 리메이크는 괜찮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리마스터는 필요 없고요. 이제 그쵸. 리메이크 해주세요. 리메이크. 하여튼 리메이크. 네, 기대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뉴스된 소니 IP SF 게임은 아웃라이더 개발사의 게임이라는. 네. 근데 이 스샷이 이게 뭐지 도대체? 이상한 사실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냥 유출 영상이라서 아마 화질이 좀 약간 안 좋았던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 지금 아웃라이더가 참 애매했던 게임인데. 근데 이게 진짜 아웃라이더가 나도 해봤는데 이 재밌게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게임이긴 해요. 그런데 좀 뭐랄까 좀 갈려요. 그 게임을 이제 느끼는 감도가 좋아할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진짜 완전 극과 극의 게임이에요. 아웃라이더가. 그러니까 조금만 손 좀 잘 보고 그리고 이걸 4인 플레이로 이렇게 좀 멀티를 잘 유기적으로 한다든지 난이도 조절을 좀 잘한다든지 그래픽에서 조금만 좀 손 좀 보고 적 스킬이나 이런 것들 밸런스 좀 약간 잘 잡았으면 되게 괜찮았을 게임인데 허점이 너무 많이 보였었어요. 맞아요. 당시에 게임하면서 이거 잘 만들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게임이라. 그게 그 보스전 하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계속 오래 걸렸는데 맞아요. 그게 그 모넌 느낌, 그러니까 SF 모넌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모넌의 그 여러 명이서 때 지어서 그 공격하면서 그 모넌의 그 얼마나 깎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태 봐가면서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SF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구현이 그러니까 답답해요. 계속 게임이 그냥 그치. 답답한 것만 있으니까 그런 좀 어떤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SF적으로 모넌 느낌이 그치. 나게끔 잘 만들면 괜찮은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조금. 그치. 그러니까 되게 밸런스가 힘들었어. 좀 약간 밸런스가 많이 안 좋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넌이라든지 소울류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도전해보고 싶다. 다음번에 하면 조금 더 잘하게 되고 다음번에 하면 조금 더 잘하게 하면서 보스 패턴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곧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준다고 치면 아웃라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야. 맞아요. 네. 좀 그런 보스들이나 이런 패턴들이 좀 있었어요.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깨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좀 그런 파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큰 기대 안 가지고 기다려보면은 차라리 킬존이나 만들지. 그렇지. 근데 킬존으로 길 찾기 진짜. 킬존 제대로 다시 만들어줘. 초창기 킬존 오히려 재밌었어. 그때는 그렇지. 재밌겠잖아. 초창기는 재밌었지. 근데 플스4 그 런칭 타이틀로 나왔던 그 킬존은 그 뭐였지? 인투 더 폴 아니고 무슨 뭐였더라. 어쨌든 뭐 이상한 거 있었는데. 진짜 아주 개 욕 나올 정도로 길을 개떡같이 만들어놔가지고. 그 아웃라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비서 파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나 누웠어. 그쪽에서 야 나도 누웠어. 저쪽에서 야 기다려봐 살려줄게. 좀 있다가 나도 누웠어. 한 명 남아가지고 나 어떻게 나도 누웠어. 그러면 다시 깨요. 또 다시 한번 다시 해야 돼.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게임하는 것 같아. 잡으려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적이 너무 쏟아지거나 적의 몸이 너무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너무 도저히 이상한 못 마법 잡겠어. 같은 거 막 쓰면서 오면 답이 없더라고. 그치. 갑자기 뒤에서 적 나타나고 막 그런 것들. 어쨌든 순간이 좀 그런 거 있었는데, 그치. 어쨌든 뭐 하나라도 좋은 게임 더 나오고 네. 그때 아웃라이더스 만들면서 약간 좀 실패했던 부분이나 잘못 만들었던 부분 좀 다시 노하우 쌓아가지고 좀 더 나은 작품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뭐죠? 게임을 씹어먹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